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단기 백마탄 초인. 네, 광복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네, 네, 이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언젠가는 이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네, 언제 뭐 어떤 시점에 네, 포트폴리오 변경하는지 네, 그래서 저희 둘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백마타초이님은 네, 지금 미국 주식만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제가 잘 모르니까 네, 어, 여쭤보는 건데 네, 포트폴리오를 네. 변경하는 시점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올배당이 주로 구성되어 있고, 네, 그리고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네, 지수를 추종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월배당 받는 것들을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대략적으로 30년, 40년 동안 네. 계속 배당금만 받게 돼도 그 재투자 없이 원금의 한 200%에서 300% 가까이 오, 되는 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0년에 한 사이클씩 대략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나오는 배당금만 네, 계속 운영을 하더라도 네, 큰 수익이 되고, 만약에 배당을 재투자까지 하게 된다면 네. 더 큰 배당금으로 이제 스노우볼 이론처럼 더 크게 불어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수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나이가 30세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30년, 40년 끌고 가더라도 연평균 성장률 대략적으로 S&P 500이 한 CAGR이 9.7%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포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복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뭐 리밸런싱을 하거나 아니면 그 팔거나 뭐 현금화를 그 아직까지 크게 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생각하게 되는 건 한 대략 제 나이가 70세에서 아니면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쯤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3, 40년 동안은 이런 포트폴리오 변경이 네, 크게 변할 일이 없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배당금을 받으면 지수 추종하는 것들을 네네. 계속 사모은다고 생각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PLG라는 네.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네.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한 20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뭐 1000개를 모은다거나 네. 아니면 앞으로 10,000개를 모은다거나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모아간다면 진짜 이게 뭐 퀘스트 하듯이 네. 뭐 요번 연도에는 SPLG를 100개를 채울 거야, 음.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간다면 하락장에서도 다시 복구가 되고, 네. 마음 편한 투자. 어차피 S&P 500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정말 유명한 14개 섹터에 17개 섹터인가요? 잘 모릅니다. 예, 여러 개 섹터에서 가장 최고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리밸런싱이 자동으로 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술주나 아니면 그런 산업체에서 승자 독식주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정말 개수를 앞으로 모아간다는 심정으로 계속 사모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네,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하락했잖아요. 네, 급락했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 코로나 때도 포트폴리오 변경을 네,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굳이 저는 마이너스가 제가 한 55%보다 조금 더 떨어졌었는데, 작년에요? 네, 작년 3월 말쯤에 그래도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게, 굳이 그때 팔지를 않고 버티더라도 다시 복구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이전에 뭐 미중 무역 전쟁도 결국에는 그 시기를 뭐 팔거나 사거나 해가지고 이익을 뭐 창출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때 샀다가 그때 팔았다가 그때 살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면
다시 투자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잃은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럴 바에는 자기 자신이 직접 믿고 투자할 회사를 정한 다음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스노우볼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지수 투자나 이런 배당주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굳이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70세 때 제가 아니면 80세 때 리밸런싱을 한다는 이유는 네. 그때쯤 되면 막 사람들이 10년 주기설이라고 해서 10년마다 네, 미디어가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제가 그때 정말 제 생각대로 잘 돼서 자산이 20억이 달성됐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리먼 사태나 이런 것처럼 마이너스 80%를 맞게 되면 그 자산이 4억이 되면 그 노년기에는 그때 되면 버티기가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버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었을 때는 저는 그 레이오 달리오 그 선생께서 이야기하신 올웨더 포트폴리오나 All weather. 네, 올웨더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거나 만약에 그런 구성을 만약 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 채권 60에 주식 40을 가져가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자산이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이제 MDD라고 하는 최대 하락폭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쪽으로 네, 가는 것으로 설정해서 자산을 굴릴 생각이고요. 네.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뭐 주식 투자를 하고 또 돈을 아껴서 계속 돈을 넣어서 스노우볼 이론을 계속 커가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 진짜 부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백마탄촌이 얘기한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죄송합니다. 변경 없이 원금을 다 복구했다는 내용을 한번 들으셨는데 이전 영상에 그 백마탄촌님이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아, 뭐 많이 하락한 종목도 아직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수 투자 같은 경우에는 훨씬 그때 투자한 비율에 비해서 더 많이 복구가 돼가지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마음 편한 투자, 잃어도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투자로 보셨을 때는 정말 우리가 느끼기에 재미없는 투자일 수도 있지만 S&P 500 지수 투자나 나스닥 100 지수 투자, 다우 30 같은 자동 리밸런싱이 되는 그리고 수수료가 아주 싼 네. 종목을 3으로 하시고 보유하시면서 이런 세계화되는 추세에 발맞춰서 같이 지수를 통한 그런 안정적인 투자를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포트폴리오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광복이님의 이제 그 포트폴리오 변경 시점에 대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뭐 제가 뭐 프로가 아니고 국내 주식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주식 관련해서 네, 제가 포트폴리오를 언제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네, 제 경험적인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는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변경을 해요. 아, 그 이유는 네. 궁금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보통 4월이 배당을 좀 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때 배당락이 발생되고 혹시 좀 변경이 되는 게 있나요? 아, 사실 배당락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네, 5월, 6월이면 저희 우리나라 국내 상장된 주식에 네.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돼요. 그러면 직접 발표 날이군요. 그쵸.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을 경우에 네. 그 기업이 1분기 실적이 좋으면 보통 2분기 실적도 좋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때쯤이면 네. 5월, 6월이면 2분기가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이미 크게 반영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주가가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5월 말이나 6월 정도에 되면 국민연금이나 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의 펀드 매니저들이 네.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리밸런싱 구간이군요. 예, 리밸런싱 구간인데요. 네, 그때 왜 변경하느냐? 상반기에 수익을 꽤 냈으면 하반기에도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네, 뭐 그렇다는 보장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를 바라보고 국내 펀드 매니저들이 상반기에 수익 낸 종목 중에서 변경을 하기 시작하죠. 아, 그래서 저도 거기에 발 맞춰서 상반기에 좋았던 종목과 또는 하반기가 좋아질 종목을 네,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그때 포트폴리오 한번 변경을 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명절 때 변경을 해요. 명절 맞이해가지고 변경하면 또 마음이 새로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명절 전까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네, 기분이 상당히 좋죠. 네. 이번 명절 때 부모님한테도 용돈을 좀 편하게 드릴 수 있고. 아, 근데 효자네요. 벌면, 네. 벌면. 아, 별편이요? 예, 벌면. 근데 만약에 못 벌면 네, 추석을 기점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정적으로 짜려고 이렇게 네.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추석이라고 명절 말씀드렸잖아요. 설날 때는 변경을 안 해요. 1월인데 네. 그때는 설마 배당인가요? 배당이 아니라 네, 설 연휴도 네, 여러분들 달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1분기예요.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아질 회사를 굳이 팔 이유가 없죠. 아, 그렇네요. 추석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9월 아니면 10월이잖아요. 네. 그럼 한 해가 마감이 돼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면 연말 이제 결산 과정과 묶어서 네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네. 예상을 통한 그쵸. 이제 리밸런싱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추석 때는 네. 보통 이제 바람이 차가워집니다. 차가운 바람 때 또, 그렇죠. 그런 격언이 있죠.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 그렇죠. 드디어 나왔네요. 배당주가. 그래서 배당주를 사는데 네, 그렇다고 배당주를 많이 사지도 않습니다. 왜냐? 배당주를 많이 사봤자 다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배당락에 의한 하락과,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배당 주식을 비중을 네. 채우는 거죠. 근데 그것도 포트폴리오가 조금 변경된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좀 안 좋을 때입니다. 뭐냐면 네. 제가 투자한 종목이 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투자 포인트대로 기업이 네. 안 됐어요. 아, 그러면 손해를 보잖아요. 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합니다. 아까 백마타초님은 그런 거 없잖아요. 팔 이유가 없죠. 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마다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팔 이유가 없는데, 근데 네. 국내 주식은 팔아야 합니다. 이 정확하게 룰을 정하셔서 네, 그 룰의 이제 가치가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생각보다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 네. 마이너스 수익률이 몇 프로를 혹시 잡으시나요? 저는 마이너스 20% 정도 되면 네. 비중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데 확인을 한번 해요. 네. 마이너스 20% 될 때, 이 주식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 아니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추가 매수를 통해서 네. 평균 단가를 낮추기도 하는데 사실 이때가 제일 고민이 되겠네요. 고민이 되죠.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한 투자 포인트하고 조금 어긋났는데 네. 이게 계속 어긋나면 당연히 파야 되지만 네. 잠깐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확인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투자 종목이 심각한 투자 포인트가 훼손이 됐을 때 네. 이때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합니다. 최근 3년간 제가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던 사건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있을 때. 무역전쟁. 네. 그때도 많이 떨어졌었죠. 미국도. 그쵸. 네. 시진핑과 트럼프가 싸울 때. 네. 둘이 싸웠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손해를 보거나 또는 누군가는 웃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좀 옛날 얘기지만 사드 보복. 사드 보복도 네. 유명했었죠. 그때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손해를 봤죠. 그때. 네. 그 세 번째로는 정부의 규제. 정부의 규제가 새로운 뭔가 규제가 시작됐어요. 네. 이거는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라면 네. 그때는 이 기업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실제 그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면 손실을 보더라도 포트폴리오 변경합니다. 만약에 마지막 말씀에 네. 그 정부에 의한 기업의 규제가 있었긴 한데요. 네네. 만약에 정부가 뭐 앞으로 하는 정책 방향에 있어서 뭐 친환경 쪽이나 이런 게 앞으로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환경 관련 기업주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한 정부의 방향이 바뀔 때는 네, 정부의 반대로 맞설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사실 정부의 방향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조금 경험해 보니까 네, 두 가지가 첫 번째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로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크게 변동 없이 똑같은 말이 반복될 때 네, 그때는 주가도 크게 반영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선반영이 되기 선반영이 되어 때문에. 있기 때문에요. 네, 두 번째로는 정부가 하기로 했던 그러한 규제 또는 투자라는 것들이 기대치보다 훨씬 높을 때 네, 예를 들면 친환경을 투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친환경 투자 금액이 시장에서는 한 1년에 한 2조를 예상했는데 네, 실제 정부가 3조를 발표하면 네. 1조가 더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했던 친환경 관련 투자 종목들이 더 주가가 올라가는. 네, 상승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반대로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1조 정도의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규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1조 5천억을 손해를 본다고 하면 네,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당연히 꺾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우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도 기업의 네. 이런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네. 네, 그 광복이님의 네. 의견을 참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나눠보니까 네, 미국 주식이 훨씬 낫네요. 아, 포트폴리오의 아닙니다. 변경할 시점이 30년 뒤라면 네, 큰 걱정 없이 네, 매년 투자를 한다는 게 네,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냥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가 생각하고 제가 그동안 3년의 시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일 뿐이지 저도 이익이 나서 판매하는 거에 대한 익절은 언제나 옳다라는 걸 이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투자 섹터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 시점이나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또 정리를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제가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본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열려 있다는 점을 좀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요하고 가슴에 와닿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마타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건 이제 더리치라는 그 어플에서 이제 나오는 멘트인데요.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됩니다.